동남아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준 전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직무 멘토링 편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짧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제가 있는 동남아이실은 지역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사무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44개국의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을 수행해 주시는 PMC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랑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또 사업을 수행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랑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에 오기 전에 경영혁신기획팀이라 그래서 경영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경영지원부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기획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또 사회적 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영지원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일과를 보시면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랑 소통하는 게 저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PMC 기업분들에서 하시는 업무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인도네시아 관련된 뭐 사무소에서 만들어주신 보고서, PMC에서 만들어주신 보고서, 또 인도네시아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네. 제 업무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어려운 점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지 파견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전문가분들이 지금 현장에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직무에 있어서 필요 역량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소통 역량이랑 그리고 예산 관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에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무소와 소통하거나 아니면 PMC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조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영어로. 네, 영어로도 네. 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어로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네네. 보통 소통하는 분들이 한국인들이세요. 이제 아, 사무소에 계시는 네네. 분들은 보통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네네네. 이제 좀 국내에 있을 때는. 국내에서는 한국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 관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1년 인도네시아 예산이 224억이라서 네네. 또 저희가 한 해 예산을 관리할 때 예산 집행률을 얼마나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지가 또 저희 부서 내평 집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예산 관리하는 능력도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담당 직무에 따라서 계속 저런 역량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경험 및 경력을 이렇게 표를 부탁을 하셔서 네. 작성하긴 했는데. 깔끔합니다. 스펙. 네, 좀 개인정보는 참고하긴 부끄럽나요? 한데. 네. 부끄럽나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석사 과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과정을 했었고, 네. 제가 석사 과정이 있긴 하지만 보통 제 동기들만 봤을 때 그렇게 다 석사 과정 하신 분들이 많진 않아서 네. 꼭 입사하는 데 있어서 석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않고. 그리고 주요 직무 경험으로는 저희 코이카에서 네. 하고 있는 사업 수행 기간 YP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수행 기간 YP들은 보통 NGO에서 YP를 하는 건데, 저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YP를 했었고, 그리고 또 PAO라고 저희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 때 네. 꼭 한 명씩 지금 초급 전문가를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네네. 그 사업 하나에 들어가서 PAO 역할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학부 시절부터 코이카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네, 코이카에 대해서 이제 학부 시절부터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네. 차곡차곡 이제
코이카 입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쪽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YP랑 PAO를 아, 실제로 왜냐면 저렇게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진짜 활용하면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까 팀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관에서 네,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취업 준비를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서류 전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뽑는 인원의 50배를 뽑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붙기 때문에 네. 서류를 대충 써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결국 면접 가시면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토대로. 네, 그래서 좀 서류에도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하셔서 네. 작성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코이카 입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터디 그룹을 활용을 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네. 저희가 영어 논술 NCS를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만들고 피드백을 공유했었습니다. 확실히 그 필기 전형이 난이도가 어때요?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이 높다. 네. 네. 이건 진짜 높은 겁니다. 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네. 다른 공공기관은 사실 NCS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랑 논술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할 게 더 많고. 네,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방법 중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UN이나 뉴욕타임즈 기사를 활용해서 번역을 연습했었고 네. 영작 같은 경우에는 중앙데일리 같이 영문이랑 한국어 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활용을 해서 영작을 연습했었습니다. 저 무료인가요? 네, 그냥 일반 기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무료로 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례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제가 입사할 때 시험 봤던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작 문제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 정책 이게 이미 지난 거니까 예. 상관이 없어요. 과거형이니까. 네,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 정책이 나왔었고 번역 같은 경우는 평화 운동과 입국 거부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이카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와 네. 그 분기별 국제개발 협력서를 활용을 해서 그 문서를 좀 읽고 그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문제가 개발협력 쪽에서는 코이카 기후기술 접목 문제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시사 쪽에서는 국민청원 및 그랜드 캐년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는 사실 저희 코이카 기관에 딱 맞는 NCS 교재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 중에 저희 기관에서 출제하는 4가지 분야에 맞춰서 문제집을 구매하고 풀었었습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걸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준비하신 발표는 여기까지인가요? 더 네. 있죠. 네. 필요합니다. 이런 팁이 지금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주 2회로 실전처럼 면접 연습을 했었고 저 스터디는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외로 나가서 제가 하신 따로 거예요? 카페에서 이제 스터디를 찾는다는 광고를 이번에 같이 주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실무진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면접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고 실무진 면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은 코이카 입사후 일하고 싶은 부서는 본인이 그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고 또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지원 동기, 코이카 관련 경험, 네. PAU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토론 면접은 실제 토론 면접과 같이 6명이서 60분을 연습을 했었고 네. 이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개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역할을 보면 사회자 혹은 일반 발언자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회자 역할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연습할 때부터 사회자 역할로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서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사 준비생을 위한 취업 준비 팁은 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코이카 경력자들 중에
YP나 코디네이터 봉사단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코이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먼저 돼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네. 네.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형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가산점도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학위 취득이 코이카 입사 이후에 승진, 연봉 등 어떠한 이점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걸 대답을 해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린 보건, 정보화 분야 이렇게 이제 특정 분야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 때문에 학력 또한 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입사 이후에 저희가 연봉을 책정할 때는 석박사가 있는 경우 저희가 가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연봉에는 유리하게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이후에 승진할 때 뭐 이후에 뭐 어느 수준까지 학위가 있는지는 저희가 보진 않고요. 그렇죠. 네네. 뭐 이후에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뭐 승진에도 당연히 이렇게 순환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승진 시 가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협력이나 보건 쪽 학위 취득을 고민 중인데 실제로 현직자분들 중에서 학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은지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명 중 몇 명 이건 아니지만 저희가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네. 입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입사 이후에 저희가 그 국내 석박사 학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 이후에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뭐 정확하지 않지만 50% 정도는 이제 석사 학위 이상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저희 개발 협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 학위 가진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저희가 보건, 네. 환경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한 전공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선발을 할 때 그분들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뭐 직접적인 뭐 혜택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입사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배경 지식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사 졸업 후에 국제협력 관련 석사와 KMCO 활동과 같은 경력을 쌓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추천하는지 이거는 우리 멘토님. 네. 이거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뭐 본인이 공부를 더 희망하시면 석사를 지원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 KMC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본인에 대해서 먼저 좀 잘 파악이 된 후에 결정을 하셔야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고로 네. KMCO는 아까 UN 국제기구 할 때 UNV, UN 볼런티어가 있고 KMCO가 있는데요. 네네네. KMCO는 뭐 가신 분들 한 60% 이상은 석사를 마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네네. 또 석사 하신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대를 조금 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학사라도 내가 KMCO를 못 가는 건 아닌데 일단 도전은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학사학위고 네. KMCO를 계속 지원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KMCO를 가기 위해서 석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루트가 또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필기 시험 보고 왔는데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멘토님 최근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에서 이제 발간하는 보고서들을 읽어보시고 네.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각자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또 어떻게 썼는지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다 보면 조금 더 양질의 논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터디를 많이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